32페이지. 자, 점유자, 점유권의 효력에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나오죠? 나옵니까? 자, 여기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자, 우리 프린트물 나갔었죠? 45페이지. 45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기억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 봅시다. 자, 여기서 이게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판서노트 프린트 판서노트 있죠? 판서노트 보시면은, 자,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자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이 사람이 뭡니까? 소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토지에 뭐라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제 뭡니까? 점유를 하는 겁니다. 점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점유하고다. 점유자, 이 점유자인데, 점유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점유권이다 했었죠? 맞나요?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오미가 있습니까? 오입니다. 오. 도둑놈을 도인이라 하죠. 도인. 도둑놈, 도인 이랍니다. 자, 그래서 도둑놈도 뭘 가지고 있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상 지배한다. 자, 일단은 뭡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 건데, 갑소유인데, 을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기억이 안 나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을 갖고 있는데, 침탈해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환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이게 무슨 청구권이었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뭘 했습니까? 얘가 예인태 소유권에 기한 무슨 청구권 합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자, 이 점유자는, 자, 이 토지를,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는데, 건물, 뭐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유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자,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위조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위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됩니까? 당한 거죠. 맞아요?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선이냐? 선의가 뭐였습니까? 모르는 거, 무엇을 모르는 걸 민법 용어로 선이라 하고, 알고 있는 것을 뭐라 합니까? 악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필기 다 돼 있습니다. 판서노트에.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소유이사를 가져가는 점유를 무슨 점유를 합니까? 자주점유. 그래서 매수인, 경락인, 도둑놈, 이 사람들도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또 도둑놈도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라고요. 자, 이거 왜 이해를 못한다 그랬어요? 훔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훔쳐보면, 이걸 훔쳐보면 내 거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훔쳐보면 알아. 딱 훔쳐보면, 내 거라 생각한다고. 맞죠? 탐이 난단 말이에요. 딱 내 거라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도둑놈 또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에요. 매수한 사람 또 자주점이에요. 그런데 빌렸었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2년 기간 지나면 돌려줘야 되죠. 전세 2년 계약했어요. 2년 지나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무슨 점유랍니까? 그게를 타주점유를 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악의도 뭐 자주, 타주로 이렇게 나눠 보자 이 말이야.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유자가, 자, 봅시다. 이 건물의 월세가 300만 원이 나왔어요. 나오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무슨 과실이냐면 천연과실이랍니다. 사과나무에 배나무에 배, 사과나무에 사과. 무슨 과실이란다? 천연과실. 월세는 뭡니까?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 법률 행위에 의해서 계약서에 따라서 월세 받는 거죠. 이건 무슨 과실이란다? 법정 과실이랍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뭘 한다고? 과실이 한다고. 그래서 과실은 무슨 과실과? 법률 행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받는 법정 과실과,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받는 이 무슨 과실한다? 천연 과실을 합쳐서 무슨 합니까? 과실이랍니다. 자, 그래서 201조에 민법 201조 보면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 무슨 수취권입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자, 그러면 과실 수취권은요,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직거라 생각하고 점유를 한 거야. 무슨 말이겠죠? 이런 상황을 연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렇게 됐을 때 이 법조문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사례를.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연세가 있는 관계로 외울 수는 없다. 이해를 하면은 그게 외워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저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3년 동안 자기 거라 생각하고 뭡니까? 점유를 하고 이 과실을 수취를 했습니다. 수취했다.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300만 원이면은 얼마입니까? 힌트 드릴게요. 36 곱하기 300이야. 빨리 계산해봐. 우리가 계산 안 돼요? 1억 800만 원 아닙니까? 이 계산이 좀 안 되시면 개론을 좀, 계산 문제를 좀 이렇게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과실수취권을, 얘가 그러면 1억 800만 원을 선의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침탈해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 내 땅에 어떤 놈이 침탈해가 지 앞으로 등기를 해놨다든지 가져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 청구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똘똘 말아 죽일 되지. 똘똘 말아 죽이. 어떻게 하면 반환 청구를 하면서 손배 청구하면서 플러스 네가 이때까지 먹었던 과실이라든지 월세 먹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한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소유권이나 이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제 맞죠? 한 2주 전에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내가 침탈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환 청구하면서 손해배상하면서 네 고의과실이다 손배해. 그 다음에 월세 과실 먹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을이 뭡니까? 나도 당했는데 입맛 때문에 위조해가 당했는데 내 손이요? 나 그러면 1억 800만 원에 대한 과실을 1억 800만 원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3년 동안 300만 원씩 먹었던 이 과실 돌려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이죠? 이쪽에서 반환 청구하면서 갑이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은 을은 뭡니까? 나는 선의 점유자인데 무슨 말이죠? 그럼 과실 수취했던 거를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근데 악이야. 지가 아닌 거 알고 있어. 나쁜 놈이죠?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억 800만 돌려줘야 돼. 먹었던 사과는 토해내야 됩니다. 또 이해 못하는 거 토해내면 됩니까? 토해낼 수가 없잖아. 자,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한다고 딱 돼 있다고 법에. 이해됐어요? 이게 먹고 찼잖아 이제. 팔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릴 때는 뭘 주장해야 돼? 어릴 때는
선인데 몰랐다 해야 되는 거야. 알았는데 이래 보면 됩니다. 다 반해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갑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다고? 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될란가 모르는데 막상 닥쳐야지 뭡니까? 그때 전화 와가 뭡니까? 어디 됩니까? 물어보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되면 안 돼. 아시겠죠? 다 됐다. 그러면 과실 수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점유자일 때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악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뭐 하거나 소비하거나 훼손을 하면은 뭘 보상해야 된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조 민법 201조 1항에 보면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반환해야 되는데 이 점유자의 과실로 잘못으로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201조 2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폭력을 쓰거나 은비가 뭐냐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했을 때 이것도 뭐로 봐야 돼? 악의로 봐야 되지. 그래서 폭력 은비로 점유했을 때는 무슨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1조의 3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선의의 점유자일 때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게 됩니다.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멸실훼손입니다. 이 법조문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을이 있잖아요. A가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받았는데 내 거라 생각하고 비료도 주고 뭐 건물에 파손이 되면은 태풍과 파손하면 고쳐주고 고치고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가 했는데 소유자인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3년 뒤에 보니까 내 거니까 소유권이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갑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게 밝혀졌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야 이게. 알겠죠? 갑이 어떻게 했는데 을에게 넘겼는데 을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지문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갑이 이제 뭡니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유권인계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해가지고 승소를 해버렸어.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된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누구 건지 밝혀졌다고? 갑 건지 밝혀졌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을은 기분이 좋아, 더러워? 생각을 해봐.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뺏긴데 노력을 들여서 만들고 했는데 가꾸고 했는데 내게 아니야. 우리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경상도 아닙니까? 또 맞죠?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더럽죠. 부사분다고. 나무는 배쁘고 배는 걸 이해하는가 모르겠네. 나무 건물 부사쁘고 나무는 뭡니까? 포근해가지고 부사쁘고 배쁘고 해야 한다고요. 에? 이게 뭐예요? 요거야. 뺏기니까 기분이 더럽지? 무슨 수 있어 없어? 대답하기 힘든 거 알아요. 고개라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알겠죠? 고개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멸실훼손했을 때는 선의이고 자주일 때 선의가 뭡니까? 자기 건지도 이런 뭡니까? 남의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거를 생각하고 점유했을 때는 부서진 상태,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거 파손되고 좀 뭡니까? 과실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 그거 부러진 대로 그대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이고 타주는 무슨 의사가 없는 겁니까? 소유 의사가 없는 거지요. 소유 의사가 없을 때는 손해의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일 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악일 때도 손해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뭐일 때만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 이익을 바란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한 6번 나왔을 겁니다. 6번. 자,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 을이 이 건물을 뭡니까? 수리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
뭡니까? 여기다가 계단을 더 설치해가지고 피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가치를 더 올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가치를 올렸다. 이게 뭡니까? 비용이 들어갔거든. 그럼 이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203조에. 자, 그런데 이 비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어요. 필요비는 뭐냐? 보존에 들어간 비용을 무슨 비한다? 필요비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유입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뭐를 불문하고? 선의하기 자주타주를 불문하고 자, 점유자에게 비용이 들어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비용 상환 청구합니까?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갑은 비용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뭐라고요? 소유자인데 자, 을이 이제 A라는 사람의 위조, 등기를 위조해가 을에게 넘겼습니다. 을은 지끄라 생각하고 점유를 했어요. 무슨 점유자다? 선의의 점유자단 말이야. 자, 선의 점유자일 때는 내가 월세 3년 동안 300만 원 이런 거 사과나무의 사과 이런 거를 3년 동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악일 때는 반환해야 돼, 전부를. 알겠죠? 술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자, 이제 갑거란 걸 밝혀지면은, 엑스토지가 갑거라는 걸 밝혀지면 을은 뺏기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더럽잖아. 무사분다고. 멸실훼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선의이고 자주일 때는 무슨 이? 부서진 상태 그대로 주면 됩니다. 현존이. 선의이고 타주나 악의는 전부 다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으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가 있다?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습니다. 자, 필요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의 필요비는 어떤 거냐? 가옥을 수리했죠. 가옥의 수리비. 이런 어떤 게 뭡니까? 통상의 필요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통상의 필요비는 선의의 점유자가 뭘 수취하면은 과실을 수취를 하면은 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것도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 왜 이해하면 되냐면은 자, 봅시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월세를 얼마 받는다 그랬어? 저기서 300만 원. 사과나무에 사과 먹죠? 맞죠? 먹죠?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이 통상의 필요비는 가옥 수리비가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데, 퇴비, 비료 해봤자 뭐 2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그런 거는 그렇게 들어갔던 비용은 과실을 300만 원씩 먹고 사과나무에 사과 계속 먹는데 청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친구에서 나오는 말묻다 아이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말묻다 아이가. 과실 또 월세 300만 원 묻고 과실 사과나무 사과 묻고 이랬으면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하지 말라는 책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가옥 수리비, 퇴비 이런 거 비료 이런 들어갔던 비용은 뭘 수취하면은 과실 300만 원 수취하고 사과나무에 사과 먹고 이러면은 그런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요. 알겠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놨죠. 예, 그래서 월세 많이 먹고 월세도 많이 받아 먹고 300만 원 받아 먹고 사과나무 사과 먹고 퇴비 들어가는 거하고 가옥 수리비 이런 것들은 청구하지 마라. 많이 묻다 아이가. 예? 월 300만 원 묻다 아이가. 알겠어요? 예, 그리고 가옥 수리비가 매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잖아. 뭐 집에 안 살아가면 몰라요. 그 살아보면 그건 나오잖아. 뭡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보일러 뭡니까? 보일러 고체하는 것도 뭐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잖아. 안 그래요?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호텔 살고 계세요? 거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통상의 필요비는 뭘 수치하면은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시험에 6번 나왔다 있죠? 6번 나왔어. 5번에 6번 나왔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게 10몇 년 동안 한 6번 나왔을 거예요. 6번. 10년 동안 한 5번 정도. 그래서 대여섯 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 필요비는 어떤 겁니까? 태풍 알죠? 태풍. 지진 나죠? 그랬을 때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 에? 이런 것들은 과실을 수치해도 청구할 수는 있다는 내용인데, 요거는 요거의 반대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있는 게 뭐라고?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뭘 수치하면은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입비는 자, 우리가 이제 증가액 중에 자, 그러면 우리 합시다. 지출 금액 합시다. 요거부터 봅시다.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하느냐? 갑이 누굽니까? 해복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 올해도 선택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해복자가 선택합니다. 자, 지출 금액이 1억인데 증가 금액이 2억이다. 2억 달라고 을이 청구하면은 갑은 지출 금액 증가액 어떤 겁니까? 갑은 돈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갑 줘야 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 돼, 적혀줘야 돼? 적혀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한다고. 요걸 선택하겠죠? 예? 인간적으로. 물론 마음이 너무 좋아가 2억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입장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입장에 봤을 때는 절대로 뭡니까? 이걸 선택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수강료를 더 깎으려고 하지 더 달라고 더 주려고 할 생각 아무도 없잖아. 맞잖아. 맞죠? 다 그런 거잖아 원래. 맞죠?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 자녀의 학원비는 절대 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맞죠? 입금하면 바로 입금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똑같아요. 저 이제 수강신청 하러 간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충분히 압니다. 저도 가도 뭡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좀 가달라고 하고 좀 더 사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애들 때는 뭡니까? 애들 거는 뭡니까? 돈 보내달라면 바로 보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1억이 이렇게 지출금액 1억인데 증가액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항상 증가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선택하겠어? 갑이 요거 선택하겠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출 금액 또는 무슨 금액을 증가액을 누가 선택한다고? 해복자가 선택하는데 요게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갑이 선택한다. 요게 시험에 우리 올해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자, 그래서 이게 뭐의 관계입니까?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거 행사를 했을 때 을이 점유자로서 할 수 있는 액션이 뭐냐? 뭘 수취할 수 있다? 선의인 경우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고, 멸실 훼손시켰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의이고 자주일 때 현저히 나머지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고, 내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으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비용에는 뭐가 있는데?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요 정도 정리해도 거의 80% 이상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관계다?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객이 생기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옵니다. 안 내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나옵니다. 안 낸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100% 나오니까 이거를 이해하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된다. 외워진다. 법조문이. 자, 갑시다. 그러면 132페이지. 자, 서설 있죠, 서설?
서설 예를 들면 갑소유 건물을 무굴리자인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건물의 점유를 병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따라서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네? 자, 그럼 요 사례에서는 이런 겁니다. 갑이 있는데 이 위조한 사람이 을이고 병이 상대방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을이 위조를 해가지고 요 병이 이제 갖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갑하고 을하고 하고 이 A라는 사람이 위조를 해가지고 넘겼다. 이렇게 한 거야. 알겠어요? 네, 됐어.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진정한 소유자가 갑인데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을이다, 지금.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갔어. 이제 양갈로 2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가니까 과실수치 여부, 멸실해소될 때 책임법이, 그 다음에 비용이 실했을 때 문제, 그 세 가지를 이 법조문에서 내용을 다룬다 이 말이야. 그래서 201조 있습니까? 201조. 선의의 점유자는 현관패 딱 이러시고 201조 1항 동그라미 1이 1항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만다 취득한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답니다. 2항 악의의 점유자는 현관패 놓으시고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 하며 소비하거나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하거나 과실로 현관패 놓으시고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뭘 보상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201조 2항의 별표입니다. 어디서 중요하다? 반환해야 되지만 소비하거나 그 뒤에 있죠? 그 내용이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5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5번.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항. 전항의 경우에는 현관패 폭력, 음비 찾았어요? 맨 밑에 있습니까?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에도 준용을 한다. 그래서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한 사람도 무슨 점유자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가서 3번으로 갑니다.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겠고 3번 목적물의 멸실해소에 대한 책임 갑니다.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자, 여기서 현관패 놓으셔야 돼요. 줄 끊어놓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훼손할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현관펜 악의의 점유자가 뭐라고요? 손해의 전부. 자, 보세요. 요거네, 요거.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지. 맞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자,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돈에서 배상한다. 자, 선의는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현존 이익을 배상합니다. 그럼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 경우에도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를 줄 것이고, 자,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를 무슨 점유를 한다? 줄 거 놓고 현관패 놓고 타주 점유죠. 맞아요? 그럼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뭘 한다? 타주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현관패 전부를 배상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네, 이 내용. 읽어보세요. 이게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도 선의라 하더라도 무슨 전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왜 이 그림이 나온지 아시겠죠? 왜 나온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뭐일 때만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무슨 이익? 현존 이익을 말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자, 4번 갑니다. 밑에 내용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점유자의 비용상환 조건 203조입니다. 자, 이제 비용상환 조건 203조 설명을 했습니다. 203조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에, 자, 보존의 현관패 놓으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 정할 수가 있다.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해놨습니다. 여기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슨 비다? 필요비라 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보존의 현관펜, 필요비의 현관펜 넣으시고 상환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해놓고 그러나부터 줄 꺼놓고 이게 시험에 5번 이상 나왔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 무슨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요겁니다. 뭘 수취하면은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옆에다 적어놔. 많이 묻다 아이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많이 묻다 아이가. 예? 월세 300만 원 묻고 사과나무에 사과 묻고 그랬는데 통상의 필요비, 뭐 대비 들어간 비용, 가옥 수리비, 보일러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은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의 계량의 현관편에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입비. 자, 계량의 현관편에 놓고 무슨 비? 유입비 현관편에 놓으셔야 돼. 그리고 계량에서 화살 빼고 유입비. 계량하기 위한 들어간 비용이 무슨 비다? 유입비입니다. 유입비. 즉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네요. 자, 누구의 선택입니까?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 현관편에 놓고 별표입니다. 올해 시험에도 나왔어요. 오늘 10년 동안 3번 정도 나왔습니다.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 지출 금액과 증가액. 찾습니까? 그 현관편에 돼. 지출 금액 또는 무슨 금액을 증가액 중에 선택합니다. 현관편에 주시고. 자, 3항 갑시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시험에 27회 때 시험행이 나왔었어요. 27회 때. 허여 나왔거든. 허여가 뭔데?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 허여를 하는데 무슨 비가? 무슨 비가? 유입비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입비는 동글동글이죠? 유입, 허여. 알겠어요? 아,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27회 때. 필요비는 허여받아야 된다. 옵니까? X입니까? X는. 무슨 비가? 유입비가 허여받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는데 월세 300만 원 먹어요. 매달. 받아 먹어요. 그러면 또 30만 원 때문에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나눠서 낼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법원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런데 1억이야. 2억이야. 한꺼번에 줄 수 있어 없어? 물론 여러분은 줄 수 있지만 저는 절대 못 줍니다. 돈이 없어가. 맞죠? 그럼 나눠서 내겠습니다. 할 수 있어 없어? 일단 법원이 봤을 때도 이 소득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나눠서 내? 이거 한꺼번에 1억 어떻게 줘? 맞잖아요? 허여받는 거는 무슨 비야 그래서? 유입비야. 이해하면 돼. 그런데 아니 이게 어느 순간에 민법만 배우는 게 아니고 공법도 배우고 개론도 배우고 막 배우면서 막 스키부죠.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배웠던 혼동이야. 혼동 상태야. 그럼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허여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허여. 동글동글. 필요비는 동글동글 아니죠? 그래서 무슨 비? 유입비만 허여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바로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입비는 뭘 받는다? 허여받는 거는 무슨 비다? 유입비지. 필요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비는 법원에 허여를 받는다. 옵니까 있습니까? X 27대 시험의 정답 지문입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유입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책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203조 2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무슨 비를 했습니까? 유입비 안에서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자, 현관편을 주시고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는 무슨 비다? 유입비죠. 그래서 28회 또 시험이 나왔어. 28회 때. 자,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옵니까? 했습니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는 필요비야, 유입비야? 유입비. 이렇게 시험 냈다고. 왜 냅니까? 법조문을 뭡니까? 대강 읽은 사람은 떨어져 주고 다음 연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만 하면 이걸 외울 필요 없이 맞출 수 있다고. 가액 증가가 현저히 올라가는 게 1억, 2억, 2가 아닙니까? 이거 맞죠? 그 무슨 비야? 유입비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유입비야. 허여받는 거, 그래서 나눠서 내는 것도 무슨 비다? 유입비야. 필요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7회 때,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외울 필요 없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면 동글동글 가라고, 동글동글. 예? 유입비는 동글동글 맞죠? 허여도 동글동글. 됐어요? 예, 그래서 시험 나중에 뭐 시험 연습하면은 자 동글동글 뭡니까? 유입비 딱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워낙 많이 가. 알겠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오늘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27, 28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허여받는다 무슨 비다? 유입비. 가액증가 현존하는 경우는 무슨 비다? 유입비지 필요비가 아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필요비 내용 다 설명했습니다. 넘기시면 되겠고, 유입비도 다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 있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점유 보호 청구는 이제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자,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마무리 다시 하면 되죠. 왜? 이거는 뭡니까? 1시간 강의도 뭡니까? 1시간 강의했지만 무조건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회복자가 누구예요? 이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자 아닙니까? 판소도 돼 있죠? 판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회복자입니다. 그래서 점유자와 무슨 관계? 회복자 관계입니다. 그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말할 수 있고 수취할 수 있다. 그런데 선의 점유자는 멸실훼손해서 현존이익을 반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현존이익 반환하려면 선의이고 뭐일 때만 자주일 때 현존이익. 나머지는 손해의 전부. 그럼 선의이고 타주일 때는 손해의 전부입니다. 선의고 뭐일 때만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에요. 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 자주, 타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가 있고 유입비가 있습니다. 자, 필요비는 중요한 것. 통상의 필요비는 뭘 수취하면은 과실 수취하면 청구할 수가 없다고 보이고 유입비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가 합니다. 자, 을이 뭐랍니까? 갑인데 내가 들어간 금액이 1억인데 증가하인 금액이 2억이니까 2억 달라고 청구하지요. 그러면 갑인 여러분이 뭐랍니까? 나 1억만 줄게 할 수가 있다고. 선택 누가 합니까? 갑이 합니다. 아시겠죠? 청구는 누가 하고 을이 청구하고 돈 달라고 청구하고 선택은 누가 한다고? 갑이 선택합니다. 이거 올해도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은 170페이지 있죠? 170페이지에 11번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까? 옵니까 있습니까? 170페이지. 책이 170페이지입니다. 점유물이 멸실훼손하는 경우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데 자주가 아니고 뭐라고? 타주지. 그럼 현존이익이 아니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8번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점유자는 평온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나 점유하고 있으면 평온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가서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임차한 자 빌려 썼잖아. 2년 지나면 돌려줘야 돼. 그럼 소유이사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맞지요?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해야 한다.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자, 197조라고 해놓으시면 돼. 197조 보면은 내가 갑이란 사람이 요 X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점유 추정입니다.
그래서 불분명할 때도 뭐로 추정합니까? 자주점의 추정입니다. 그러면 9번에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네, 추정되니까. 그래서 9번은 X입니다. 자, 10번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1월달에 기본서 내용 하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 연결되지 부동산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월달에 설명해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점유보호청권, 자, 거기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10분 쉽니다.